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많은 야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을 야구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었던 한화이글스가 전반기를 9위로 마감했습니다. 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분명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개막 후 10경기를 8승 2패로 시작했음에도 결국 9위로 내려앉은 점, 감독을 중도 교체하는 홍역을 또다시 치른 점 등등 다양하게 발생한 파열음은 결코 한화의 전반기가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한화의 전반기를 이토록 힘들게 만들었는지 숫자들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개막전 10경기 성적과 이후 72경기 성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막전 10경기 동안에는 52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68을 기록했던 한화 선발진이 이후 72경기 동안에는 338과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5.26을 기록을 했죠. 대체 선발로 나선 신인 황준서마저 5이닝 1자책으로 승리 투수가 될 정도로 막강하게만 보였던 한화 선발진이 류현진, 문동주, 페냐의 집단 부진과 김민호 부상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인데요. 시즌을 앞두고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한화이글스를 유력한 가을 야구로 뽑았던 가장 큰 이유가 선발 투수였던 점을 생각하면 왜 한화가 전반기에 9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죠. 지난 두 시즌 동안 45홀드를 기록하며 한화의 허리 역할을 해주었던 김범수의 올 시즌 피홈런 개수입니다. 가뜩이나 포스트 정우람 시대를 맞은 한화이글스에 그나마 하나 있는 좌완 불펜인데 올해 31과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사실 김범수의 통산 평균 자책점을 생각하면 늘 하던 대로 해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FIP가 7.08로 치솟았고 BABIP는 오히려 2할 중반대로 훨씬 낮아진 점을 봤을 때 피안타 30개 중에 피홈런을 무려 9개나 내준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올 시즌엔 더 이상의 활약을 기대해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현격히 떨어진 점 때문에 좌타자 상대 메리트가 사라진 것이 김범수의 이번 시즌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네요. 최은성의 WAR당 연봉 액수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17억이죠. 올 시즌 최은성 WAR이 마이너스 5.8이 찍히는데 이분 이거 돈 내고 야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리그 전체 타자들 중에 키움 최주환 다음으로 가장 낮은 OPS를 기록 중이고 WRC 플러스는 67.5로 리그 평균보다 32.5%나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에서 제일 높은 연봉을 받는 타자가 팀에서 가장 중요한 타순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화이글스는 전반기 82경기 동안 70개의 홈런과 48개의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0개 구단 중에 홈런은 7위, 도루는 8위를 기록해 발도 느리면서 장타력도 떨어지는 그런 팀이었죠. 김견문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당 도루 개수는 0.72개로 최원호 전임 감독 시절이었던 이전 52경기 0.53개 때보다는 확실히 늘었지만 노시환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고 페라자가 장기 결장하면서 홈런 개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득점력은 별로 나아지지 못했죠. 한화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외야수들의 전반기 실책 개수입니다. 한화 외야진은 수비율이 97.8%로 리그 전체 7위이며 전체 82경기 중 외야수 선발 출장 횟수가 최인호가 44번으로 1위, 페라자가 38번밖에 안 되는데 2위였을 정도로 흔히 레귤러라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주전 외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내내 주전 중견수 트레이드와 관련된 설이 끊임없이 돌았을 정도인데 리그에서 두 번째로 넓은 구장을 쓰는 만큼 이 외야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 과제 같죠? 한화 불펜 투수들의 3연투 횟수입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연투가 단 한 번도 없는 팀인데다가 심지어 2연투도 59번으로 전체 10개 구단 중 두 번째로 연투가 적은 팀이거든요. 관리의 측면에서는 분명 좋은 기록이라고 해야겠지만 윈나우를 천명한 팀이 그것도 선발 투수 쪽에 문제가 생겨서 불펜이 필연적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어야 되는 팀이 연투가 이렇게나 적다는 것은 마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팀보다도 혹사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혹시나 필요 이상으로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3연투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연상 이민호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더 탄력적인 불펜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의 4월달 승수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23경기 6승 17패, 승률 2할 6푼 1리를 기록하며 1위에서 8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 기간 동안 홈런과 도루 모두 전체 최하위를 기록하며 경기당 득점력이 4.52점으로 불펜 평균 자책점을 감안하면 선발 투수가 최소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이상은 해주어야 겨우 이길까 말까한 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겼던 6번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성적은 32와 3분의 2이닝 11자책으로 선발이 평균 5이닝 이상 던지고 자책점을 2점 이하로 내준 경기여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선발 류현진과 마무리 투수 주현상의 승리 투수 횟수입니다. 선발 투수가 승리를 못 먹고 불펜이 기형적으로 많은 승수를 쌓는 것, 전형적인 약팀의 모습이죠. 심지어 두 번째로 많은 승수를 쌓은 투수가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던진 김기중이라는 사실은 올해 전반기에도 하나이글스는 짜여진 틀 안에서 제대로 된 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이글스의 외인 투수 산체스 페냐의 올 시즌 퀄리티 스타트 총 횟수입니다. 외인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보장된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냐와 산체스는 실점을 많이 하든 이닝을 적게 먹든 어떤 식으로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팀 외인 투수로서 해주어야 할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하위권으로 전반기를 마친 다른 구단들 사례를 참고를 해봐도 이렇게까지 외인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못해준 구단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올 시즌 하나가 이렇게까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던 건 외인 투수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이번 시즌 전반기 왜 하나이글스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벌써부터 노시환 선수의 어깨 부상 소식이 들려오는 등 후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팀은 2년 연속 승률을 5푼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전년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전반기였지만 남은 60여 경기 동안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 하나편파 BJ 의리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